제목은 이겁니다. 네, 이윤택 연출가의 최근 그 사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 폭로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사과 회견 전에요. 불쌍한 표정 연기 리허설을 거쳤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얘기인지 먼저 사과하는 이윤택 연출가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됐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불쌍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윤택 연출가가 나와서 사과했을 때 모든 국민들, 우리 돌직구에서도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게 짜고 한 거예요. 당연히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다시 그 극단 연희단 거리패에 소속된 연출가분이 지금 폭로를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사과회견을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에 리허설을 다 했고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표정은 너무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니까 조금 더 사과하는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사과회견이 있고 나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직접 또 화가 나가지고 올렸던 것이 임신해서 낙태했다는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리허설 과정에서 임신 사실과 낙태 사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짰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걸 보면 저분이 수십 년 동안 그 나쁜 손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지탄과 분노 속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예정해놓고 그것을 짠 각본에 따라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어떤 특정 여성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엄청난 성폭행 사실조차도 모든 극단 단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고 하는 이 조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영주 의원님 보면은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한테 형량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문을 만들었고요. 자, 보니까 표정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까지 받았고 결국은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역시 연극 연출가답게 정말 잘 짜여진 연극 사과 기자회견을 펼친 거네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심으로부터 이렇게 사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요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연희동 그 연극패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도 문제지만 그것을 옆에서 말하자면 조장하는 남자 배우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 선배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같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이윤택 씨 가족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계 전반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화라고 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왜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느냐 하면 여전히 저 사람 마음속에는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한테 오지 않았냐. 내 때문에 출세한 애들이 몇인데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사에 있어서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건 식민지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식민지란 공간 속에서 배신을 용인하고 하고 뭡니까 옆에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말하자면 문화계 전반에 나타나는 권력과 관련돼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또 그것을 조장하는 모른 체 하는 어떤 공범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서 표현되고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 표정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지적을 했다고 알려진 이 연희단 거리패의 대표는 이 연출 논란이 불거진 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리허설 한 건 맞는데 표정을 지적한 거는 진실된 사과 태도로 보이지 않아서 의견을 그렇게 표시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소희 대표 연희단 거리패 관련돼서 뭔가 이윤택 연출가를 좀 돕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과거 침묵했던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연희당 거립에 있던 한 전직 배우 관련자 홍선주 씨라고 본인이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폭로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이분의 성함이 인터넷에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요. 이제 처음에 익명 인터뷰 당시에는 이 여자 선배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마를 조력자처럼 시키고 후배들을 초이스하는 역할을 했었다. 안마를 거부했더니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냐. 빨리 들어가라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윤택 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여성 대표도 방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소희 대표가 부인을 하니까 추가로 본인이 이제 실명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납니다 하면서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숨겨진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가 제 목소리 내지 못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극단에 있는 오모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사건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희당 거립회는 19일에 해체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극단 가마골에 모여 있다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모여갖고 새롭게 연극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연희당 거립회라고 하는 공간에 이윤택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극 공동체에서 이윤택의 부적절함들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여기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초이스까지 시켜가면서 안마를 들어가라고 했던 대표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거는 이 극단 자체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줬던 거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반드시 끊어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지 못했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자 단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던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김소희 대표를 비롯한 숨겨진 조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대표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을 보고 반론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밀양 관련해서 이 연희당 거립회가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 중앙일보가 보면은 그곳 이윤택 씨가 머물던 곳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급히 이제 가족들이 떠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네, 이번에 그 폭로한 여배우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성범죄 장소로 그 지목한 황토방, 그 황토방을 아마 중앙일보가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성벽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극장 무대 뒤에 있는 어떤 이게 작은 주택에 딸린 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에 사실 99년도까지는 이윤택 혼자 살다가 2006년도부터는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이 옮겨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이제 황토방 형태였고, 뭐 지금은 조립식 외관으로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표의 부인이 여기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급히 이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그 빨래대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뭐 각종 부엌 용품들이 부엌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황토방 안에 가보니까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어제요 우리 이승훈 선수가 이끄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남자 대표팀이요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세 선수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된 힘으로 일궈낸 결과인데요.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이 이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로 신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일면의 머릿 기사는요. 네, 제목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 청와대 회동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들이 지금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사실들이 막판에 공개되면서 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펜스 부통령 그리고 김여정 10일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막판에 불발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요, 이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 수용했는데요. 결국 회동 2시간을 앞두고요, 북한 측에서 취소 통보를 하면서 결국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결국은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사직 부회장 직함은 유지하게 됐는데요. 신격호 롯데 회장 일가가 51년 동안 이어온 한일 롯데 통합경영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 제목은 이거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이승훈과 아이들 눈빛 질주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김민석, 정재현 선수 함께 팀 추월 2위에 올랐습니다. 팀으로 불리고 있죠. 여자 컬링 대표팀 내일 일본과 준결승전을 갖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 경향신문 보실까요? 경향신문 역시요. 일면에 이 펜스와 김여정 회담 2시간 전에 앞두고 틀어졌다. 이 소식을 함께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기사 배치도 비슷한데요. 신동빈 회장이 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를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경향신문의 일면 세 번째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2연속 은빛 질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에서요. 네, 이승훈, 김민석, 정재현 선수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소치 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올림픽도 은메달, 그러니까 2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강용주 씨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데요.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찰 족쇄를 벗었다는 건데요. 법원은 강 씨가 과거 유죄를 선고받았던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서 결국은 이 강 씨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머릿기사 보실까요? 네. 사진과 함께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이렇게 성추행 논란에 휘말린 문학의 거물들이 한마디 하지 않고 숨어있는 이 모습들을 꼬집으면서 일면 톱 기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아래 눈 감고 있는 이윤택 연출과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다음 기사는요. 이승훈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30살, 올해 30살의 이승훈 10대 후배들 2명을 이끌고 2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팀 추월 결승에 갔지만 아쉽게 졌지만요. 네, 이승훈 선수 또 기록을 남겼네요. 올림픽 세계대회 연속 메달을 딴 기록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일부를 조선일보가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요. 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3년에서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렇게 전하네요. 북한의 노동신문, 정말 체제 선전의 핵심인데 발행 부수를요. 3분의 1로 축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배달도 끊고 60만 부에서 발행량을 20만 부로 줄였다는 건데요. 대북 소식통의 얘기를 빌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요. 박미혁 차장이 골라준 오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신문 콕. 박미혁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골라주셨습니까? 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곳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북한 사회가 조금씩 이상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북한의 특사단이 전용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죠. 이때 이 관제탑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관할 관제탑이 우리 측 관제탑한테 이 비행기가 넘어가니 관할을 맡아달라고 할 때 보통 위성 전화로 쓰는데 위성 전화가 아닌 유선 전화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위성과 관련돼서 위성 사업자에게, 홍콩에 있는 위성 사업자에게 8개월째 이 돈을 못 내서 이 유선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외환 안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신문 용지를 수입해서 어떻게 노동신문 여기 윗줄입니다. 노동신문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그 북한의 기간지입니다. 기간지인데 지난해 말까지 한 60만 부를 찍었는데 올해 들어서 20만 부, 3분의 1로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입니다. 달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 있는 이 제목입니다. 북에 있는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다.
남한해운 탈북자 협박에서 돈을 뜯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탈북자들한테. 그러면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달라라고 해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쌀도 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94% 급감해서 1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외화가 달러가 그러니까 마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약간 난감해하는 소식입니다. 이 국민청원 게시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놨는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약간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5건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틀 만에 50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 김모름 박지우 선수 여자 팀 추월 경기인데 이 선수에 대한 자격 박탈과 이 빙산연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청원한다. 그러니까 1위입니다. 53만 건 정도. 지금은 더 됐을 텐데요. 두 번째가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IOC에 서한을 보낸 거와 관련돼서 파면시켜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20만 건이 넘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답변하기 어렵고 청와대 권한 받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은 한다고 합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미혁 차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